자, 오늘은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의 뉴런 내에서 흥분이 옮겨가는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흥분이 하나의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는 전달되는 현상, 흥분의 전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하나의 뉴런이 있고 그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넘어가는 거, 이걸 이제 전달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흥분이 넘어갈 때는 결국 이 축삭돌기의 말단, 축삭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들은 신호를 어디서 받는다? 여기 가지돌기에서 받는다. 또는 신경세포체 쪽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축삭 말단에서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 신호가 넘어가는 거, 이걸 이제 흥분의 전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확인해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이 축삭돌기의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신호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걸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축삭돌기의 말단과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또는 신경세포체 쪽이겠죠? 체 쪽으로 신호가 넘어갈 수 있고, 이때 이 축삭돌기 말단과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사이의 틈, 이 틈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의 사이, 그 공간을 시냅스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신호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 시냅스 전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거. 이게 시냅스 이전 뉴런이 되는 거고, 직관적으로 이 다음에 있는 얘들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흥분의 신호 전달 흐름을 보면 무조건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흥분의 전달은 그때 썼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로?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신호가 넘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어디로?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 일어납니다. 굵기를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축삭돌기 말단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이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가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이 사이 틈을 뭐라고 부른다? 그치, 이 틈을 시냅스라는 용어로 표현했죠. 그럼 여기가 시냅스 전, 여기가 이제 시냅스 후. 신호는 전에서 후로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면, 자, 흥분이 여기를 따라서 오는 거지, 이제. 흥분의 전도. 활동전이를 계속 만들면서 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을 하는 거야, 이 흥분이. 쉽게 말해서 나트륨 이온이, 전기가 흘러서 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주머니들이 있어요,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들이 여러 개 있고, 이 주머니의 이름이 시냅스 소포라는 이름이 있어. 소포. 우리 뭐 택배 보낸다, 소포 보낸다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작은 주머니, 소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시냅스 소포에는 어떤 화학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담겨 있는데, 이 화학 물질의 이름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 우리 흥분의 전달 배우고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애가 있는 거지.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지. 흥분의 전달에 기능을 하는 화학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애 되게 많이 들어볼 거야, 나중에. 그래서 흥분이 이렇게 전도돼서 이 축삭돌기 말단을 자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담겨 있는 시냅스 소포가 요 막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을 해요. 이렇게 얘가 막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막이랑 이런 식으로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런 물질을 갖고 이 축삭돌기의 막과 시냅스 소포의 막이 붙어버려. 얘들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흰색 거였나? 이런 식으로 막이 서로 융합을 하면서 열려요. 이렇게 막이 서로 융합되면서 막융합이 일어나면서 서로 이렇게 바깥으로 열려버린다. 소포가 이런 식으로 열리면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 시냅스 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흥분이 전도돼서 오면 이 전기 신호를 얘들이 받아서 전기적인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 소포가 이 막 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막이랑 딱 붙어버린다. 축삭돌기의 막과 시냅스 소포의 막이 딱 붙는다. 이 안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고, 딱 붙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막이 융합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면 이 물질들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지. 시냅스 틈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이 시냅스 틈으로 나오게 되면 이 다음 신경세포체 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신경세포체 쪽에 신경전달 물질을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에. 그럼 이런 수용체들이 있으면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시냅스 사이에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어쩌다가 여기 결합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결합. 신경전달 물질이. 이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에는 어떤 단백질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이 단백질의 이름이 나트륨 통로야. 우리 배웠던 나트륨 통로. 나트륨 통로의 역할은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었지.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린 이 수용체에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돼? 나트륨의 농도는 어디가 높다? 그치,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세포 밖이 높다라고 했었지. 여기가 낮은 상황이야. 세포 안쪽이. 나트륨 통로가 닫혀있다가 열리면 밖에 있던 나트륨들이 쏟아져서 들어가겠죠. 다시.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거. 자, 나트륨이 쏟아져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의 막전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막전위 상승은 곧 활동 전위를 만드는 거지. 지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잘 정리가 안 되지? 글을 써줄게. 일일이. 이 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흥분이 축삭을 따라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한다. 자, 2번. 흥분이 막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이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의 막과 융합되면서 지가 가지고 있던 뭘 꺼내놓는다? 시냅스 소포 안에 있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꺼내놓는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이 시냅스 틈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시냅스 이후 뉴런에 있는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한다. 시냅스 틈으로 이 보라색 신경 전달 물질이 튀어나오면 노란 색깔 신경세포 수용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그놈들이 결합을 한다.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수용체에 연결되어 있는 나트륨 통로들이 열린다. 수용체에 연결된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자, 나트륨 통로 열리면 어떻게 된다? 나트륨이 유입된다. 나트륨의 유입은 곧 활동 전위의 발생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활동 전위는 곧 흥분이죠, 흥분.
그러니까 이 흥분이라는 게 이 다음 뉴런에도 다시 흥분을 일으키는 이걸 배운 거야, 지금 우리는. 흥분이 흥분으로 넘어가는. 근데 이렇게 사이 틈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떨어진 틈을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 건지 그 과정을 배운 거예요. 자, 흥분은 전기 신호죠, 전기 신호. 이 전기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만들어 줄 때 누가 기능을 한 거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신호가 중간에 개입을 한 거야. 얘는 화학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이 흥분의 전달 과정은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한번 전환했다가 다시 화학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신호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지. 흥분의 전달은 전기 신호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신호로 전환했다가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는 신호의 변환? 전환이 있다. 전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흥분의 전달과 전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속도 면에서 봤을 때 흥분의 전도는 결국 나트륨 이온의 확산이라는 그러니까 신호의 변화는 없었죠. 정리를 해볼까 이것도. 자, 전도 대 전달. 전도 같은 경우는 신호의 변환이 있어 없어? 없어. 결국은 나트륨 이온이라는 전기 신호가 또 나트륨 이온이라는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호 변환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기 신호인 거지 얘는. 근데 전달 같은 경우는 신호의 변환이 있어. 흥분이라는 전기 신호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신호로 바꿨다가 다시 흥분이라는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이런 전달 과정에 신호 변환이 있다. 신호 변환이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를 만들냐면 속도 차이가 나요. 속도. 속도를 비교해보면 전도가 빨라, 전달이 빨라. 그치, 전도가 훨씬 빠른 거지. 신호 변환이 없으니까. 근데 얘 전달 같은 경우는 비교했을 때 속도가 느려요. 전달은 전도에 비해서. 그리고 방향성에도 약간 차이가 나요. 방향. 흥분의 전도 같은 경우는 무슨 방향? 그치, 양방향이었지, 양방향.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이지만 흥분의 전달은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만? 그치. 이 축삭돌기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만 시냅스 소포가 존재하고 또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만 이 신경전달 물질들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고 얘들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의 흐름이 이렇게밖에 못 일어나는 거지. 시냅스 이전에서 이후 뉴런으로만. 그래서 흥분의 전달은 한 방향이다. 흥분의 전달은. 어디서 어디로? 시냅스 이전에서 시냅스 이후로만 넘어간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흥분의 전도와 전달을. 그래서 여기 학습지 그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시냅스 이전 뉴런에는 뭐가 있다? 시냅스 소포가 있다. 여기 시냅스 소포. 이 시냅스 소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활동전이 흥분이 전도되어 오면 전기 신호지 일단 전기 신호가 전달되어 오면
이 자극을 받아서 시냅스 소포가 막 쪽으로 이동한다. 막 쪽으로 이동하면 막융합을 일으키면서 이 시냅스 소포가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고, 바깥쪽으로 열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시냅스 틈으로 빠져나온다. 얘들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된다? 여기부터 이 수용체, 여기 그려준 수용체에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결합한 거 보이죠?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한 거. 이 결합한 수용체에는 나트륨 통로가 붙어 있게 되고, 연결되어 있던 나트륨 통로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이런 식으로 열린다. 그림상에서도 확인이 되죠? 자, 수용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 안 된 나트륨 통로가 있고, 수용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 통로가 있지. 결합을 하면 열리고, 안 결합하면 닫혀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했을 때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나트륨의 농도가 항상 세포 바깥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세포 밖에 나트륨이 많다는 건 언제나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항상 맞는 말. 무조건 알아두라고 했어요.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에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트륨이 막 쏟아져서 들어오면 이 부분의 막전이도 이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가 나트륨 통로 열리면 활동전이 만들고 재분극, 다시 분극,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나트륨 통로 들어오면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전기 신호가 다시 전기 신호를 대는데 그 중간 과정 중에 뭐가 필요하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신호가 필요하다. 신호의 변환이 있다 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 흥분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현상은 흥분의 전달이라고 했고, 과정을 표현해보면 이렇다.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시냅스 소포가 막융합을 일으키고 신경 전달 물질이 틈으로 방출된다. 그러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고, 수용체에 결합하면 여기 수용체에 연결되어 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시냅스 이후 뉴런을 탈분극시킨다. 활동 전이가 생긴다. 흥분의 전달 방향성을 보면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간다? 그치,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으로, 말단에서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으로만 넘어간다. 그러니까 흥분의 전달은 한 방향이다. 어디서 어디로? 시냅스 이전에서 시냅스 이후로. 왜 그렇다? 시냅스 이전 뉴런에만 시냅스 소포가 있는 거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시냅스 이후 뉴런에만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냅스 소포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고,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만 존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는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에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밖에 이동을 못한다는 거지. 시냅스 이전에서 이후로만,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깨알같이 나와 있는데, 자극을 이 축삭돌기 중간에다 줬다. 그럼 이 축삭돌기, 하나의 축삭돌기 내에서는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흥분이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금 이 화살표 그런 그림이죠. 양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흥분이 이 가지돌기 쪽까지도 갔을 거야. 근데 이 가지돌기 끝까지 간 흥분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고. 왜 못 넘어가? 이제 가지돌기에는 시냅스 소포가 없고, 축삭돌기에는 이 수용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넘어갈 수 없다, 흥분이. 그래서 여기를 자극했을 때 이 뒤쪽으로 이동한 흥분만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흥분이 이동하고 있는 화살표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이 정도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신호 변환이 없기 때문에 빠르고 신호 변환이 있기 때문에 느리다. 방향은 전도는 양방향, 전달은 한 방향이다.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이런 애들이 있다. 진정제는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물질이고, 각성제는 신호 전달을 좀 활발하게 해주는 거고, 환각은 신호 전달을 약간 요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있다. 이 정도. 그러면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미리 풀어보고 지금 잠깐 강의 중지시켜 놓고 미리 풀어보고 답을 확인해보는 식으로 하세요, 여러분. 그림 가는 축삭돌기의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를 나는 가의 구간 A부터 C 중 한 구간에서의 이온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나트륨 통로고, 얘는 나트륨 통로고, 니은은 칼륨 통로다. 일단은 이 그림을 보면 나트륨 통로도 그렇고 칼륨 통로도 그렇고 다 닫혀있다. 얘들이 다 닫혀있는 경우 뭐야? 분극 상태를 말하겠죠, 이거. 분극 상태일 때도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끊임없이 잘 일을 하고 있죠. 얘의 역할은 나트륨을 빼준다. 나트륨 나간다. 나트륨 3개씩, 3글자. 나트륨 3개씩 나간다. 칼륨 2글자, 2개씩 들여온다. 요 정도 기억해야 된다. 나트륨 농도는 항상 밖이 높고 칼륨 농도는 항상 안이 높다. 그쵸? 그럼 이 나는 분극 상태니까 A, B, C 중에 A에서 관찰되는 그림이겠네요. 기억. A에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없다. 자, 이거 낚시예요, 낚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항상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일한다. 얘가 항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안 일어나는 순간은 없다. 틀렸죠? B에서 나트륨 이온은 기역을 통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B에서 일단 B는 뭐예요? 탈분극 단계죠. 자, 탈분극을 만들어주는 건 누구야? 나트륨이야, 나트륨. 나트륨의 유입. 나트륨의 유입이 막전이의 상승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기역을 통해, 나트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이 맞죠? 나트륨의 유입. 왜 유입이 되는 거야?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많기 때문에. 디귿. C에서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자, C는 어떤 단계예요? 재분극 단계죠. 자, 재분극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치? 칼륨의 유출이 만드는 거죠. 칼륨의 유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돼? 칼륨 통로가 열려야 돼. 근데 이 나 그림을 보면 칼륨 통로가 닫혀있네. 그러니까 C에서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뉴런 A부터 C에 대한 자료다. A, B, C. 자, 이 A, B, C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 물어봤던 것 같고. 자, A가 무슨 뉴런이야? 이거. 이 뉴런의 특징은 신경세포체가 중앙에 떡하니 달라붙어 있다는 거지. 이게 구심성 뉴런의 특징이었죠. 반응기에 붙어 있는 얘가 원심성 뉴런일 거고, 구심성과 원심성을 연결해주는 B가 연합 뉴런이겠죠. 자, 이 특징을 통해서 구심성 뉴런인 거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표는 지점 기역부터 리을에 동일한 크기의 자극을 각각 1회씩 주었을 때 근육의 최대 수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거고, 1구간과 2구간의 길이는 모두 3cm다.
기억에 자극을 줬을 때 이 기억에 준 자극이 끝까지 흘러서 근육까지 도달해서 근육의 최대 수축을 만드는 게 33초인 거고, 니은을 자극했을 때, 뭐 이거 그림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기억 자극했을 때, 그럼 여기 니은은 여기서부터 신호가 전달돼서 근육까지 갔을 때, 디귿 자극했을 때는 여기부터겠지. 이 그림에서 요만큼 이동한 거고, 마지막에 리을을 자극했을 때는 요 끝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겠지. 그러니까 흥분이 전달되는 그 길이, 흥분이 여행을 한 그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기억이 가장 멀리 있으니까 흥분이 더 많이 이동한 거고, 리을이 가장 가깝게 있으니까 흥분이 제일 적게 이동한 거고. 근데 그에 따른 시간 차이가 요 정도 난다는 거야.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 자극했을 땐 33초, 니은 자극했을 때 31.5초, 디귿 15.3초, 리을 14.3초.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기억을 자극했을 때 기억에 있던 흥분이 근육까지 쭉 이동해서 반응한 게 33초고, 니은을 자극했을 때 여기까지 쭉 가서 반응한 게 31.5초야. 자, 둘의 차이는 얼마만큼이야? 1.5ms지. 그럼 1.5ms를 어디서 차이 나는 거야? 기억 자극한 것과 이 니은 자극한 요 구간에서 1.5ms가 걸렸다라는 의미죠. 이 길을 가는데 33초가 걸렸고, 이 길을 가는데 31.5초가 걸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둘의 차이인 1.5초를 어디서 썼다? 요 사이에서 썼다.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근데 기억과 니은은 몇 cm다? 3cm다. 그러니까 3cm를 1.5ms가 걸려서 간 거야. 그럼 얘의 속도는 2cm/ms겠죠. 이 속도 구할 수 있지, 얘들아? 이거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다음. 기억과 니은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풀면 돼요. 이 디귿이랑 리을 같은 경우를 보면, 디귿에 자극을 줬을 때 근육의 수축까지 15.3초가 필요했고, 리을을 자극했을 때는 14.3초가 필요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인 1ms는 어디서 소모한 거다? 요 사이, 디귿과 리을 사이에서 1ms를 소비한 거야. 근데 여기에 몇 cm다? 3cm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3cm를 가는데 1ms가 걸린 거야. 그럼 얘의 속도는 3cm/ms겠지. 이게 C, 뉴런 C의 흥분 전도 속도고, 이 E가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되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이 시간 차이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기억 A는 구심성 뉴런이다. 자, A는 이 신경세포체 보고 구심성 뉴런인 거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맞고, 니은 기억에 억지 이상의 자극을 주면 A와 C에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기억에 억지 이상의 자극을 주면 어디서 발생해? A와 C?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자, 기억에 자극을 줬다. 여기 자극을 줬다는 거지, 그냥. 그럼 이 자극을 주면 여기에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활동 전이가 어디로 이동해? 흥분의 전도를 따라 여기까지 이동하고, 흥분의 전도를 따라 여기까지 이동한다. 자, 그 다음은 흥분의 전도가 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하면 흥분의 전달 일어나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 뉴런의 끝까지 가겠지. 근데 이거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B에 있던 흥분이 A로는 넘어갈 수 없다. 왜 그렇다? 흥분의 전달은 어디서 어디로만?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전달, 이 방향으로 전달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B의 이 부분 자극을 하면 B랑 C에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겠죠. A는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다. 1에서 흥분전도 속도랑 2에서 흥분전도 속도는 아까 구했죠. 자, 1에서 흥분전도 속도는 2였고 이게 1번. 2에서 흥분전도 속도는 3이었어요. 그럼 이 값은 2분의 3이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오늘은 이 흥분의 전달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 근수축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